네,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진 않지만 솔직한 시간, 일상의 잔잔함을 필살의 공감으로 살아가는 필살일기 시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꾼, 이 시대에 피리 부는 하나의 하석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따라 좀 피곤한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제 농구를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졌어요. 저희 팀이. 사실 원래 저는 지금 경기를 할 몸은 아닌데 말이죠. 네, 주변에서 하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번 했는데 역시나 몸이 잘 안 따라주네요. 네, 다시는 경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허리가 지금 나간 것 같네요. 사실 저 다리만 안 다쳤어도 하는 생각이 있는데 뭐 그래도 저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옛날에 뭐 운동선수들 중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선수 생활을 포기하고서는 다른 길을 찾아서 오히려 또 성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 역시 좀 그러한 범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간 좀 많이 져서 아쉬운 면이 있네요. 뭐 그죠. 그냥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약간은 좀 아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주제는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것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의 교과서는 죽었다입니다. 참 그래요. 교과서라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그러한 문이 맞겠죠. 그쪽에서 정의라고 지었을 때 맞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존재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학교폭력은 사라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왕따는 사라지게 되나요? 왕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왕따, 억울한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되겠지만 학교폭력에도 어느 정도의 정당성은 존재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학교폭력이나 왕따 때문에 자살하고 우울증 걸려서 전학을 가거나 그 가족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한 줄 아냐,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아이들만의 책임인가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 자체는요, 어떠한 무리 안에서 낙오되는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만약에 공부를 시킬 거면은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듣는 게 맞는 거겠죠. 그게 더 오히려 공부 쪽에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그쵸? 수능을 잘 보는 방법은 정말로 많은 돈을 써서 집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능 공부만 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필요한, 꼭 삶에 있어서 필요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사회성을 배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저도 고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학교폭력이라는 거는 존재를 했다는 거죠. 제 나이 때도.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하게도 학교폭력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폭력을 당할 만 했었더라는 거죠.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것을 조금이나마 인식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 좀 빠뜨려서인 건지 누구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인 건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약간
좀 이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기적인 아이들이 피해를 주잖아요. 다수에게.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거라고 칩시다. 근데 말투가 재수가 없는 아이가 있어요. 나쁜 짓은 절대 안 하지만 뭔가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쁜 그 감정이라는 게, 불쾌감이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뺀 나머지들의 다수에게 간다면 그 소수는 피해를 주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피해를 말이죠. 다수의 입장에서 그 소수를 제거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는 학교 폭력을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야, 네가 학교 폭력을 하는 것을 떠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기 전에 그 아이에게 솔직하게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권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교 폭력을 통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고 아니면 학교 폭력을 당하고 해서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라든지 버릇이 고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그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진다면 너는 그 친구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 존중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반면에 그 친구가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럴 때 개입해야 되는 게 학교 선생님이라는 거죠. 무조건 아이들 자체가 왜 때린 놈은 나쁜 놈이고 왕따를 시킨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떠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북한을 왕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왜 그렇게 무시하고 또 뭐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구박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들이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꼭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말뜻으로 바꿔 얘기하자면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본인 자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내가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해서 억울함을 느끼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아이들도 그 아이를 무시하기 전에 왜 무시를 하려고 하는지 이유는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육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학교 폭력이 근절되어서 하다 보면은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회성이 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아이들끼리도 그냥 쉬쉬하고 말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고 무시하고 그냥 가면을 쓰게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하는 것들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가면을 쓰면 안 돼요. 아이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물론 폭력적일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행할 수도 있지만 솔직하다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게 직설적인 피드백이 와요.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수업이 재미가 없으면 교실을 뛰쳐나갑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제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제 능력을 탓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저는 어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을 아이들에게 미루는 그것은 어른들에 있어서 책임감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솔직함을 계속해서 어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크게 된다면 뭐가 될까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의 저지와 방해를 받지 않고 그렇게 계속 다른 사람들의 배려와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를 키워가면서 어른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대학교 안에서도 왕따가 일어나게 됩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사람이 왕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영문을 모르는 거죠. 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따돌림을 받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왜 대학교에 와서는 이렇게 무시를 받지? 원래 받았어야 되는 것을 그때 해결하지 못해서 성인이 돼서야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고치기에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가게 되면 직장생활에서도 적응을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때 우울증이 더 심하게 걸릴 겁니다.
우리는 이런 학교 폭력 자체를 그냥 단편적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성인들의 자살률과도 연관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나오는 왕따. 그들의 사회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게, 어떤 선생님들은 그래요. 맨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너무나 어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래도 잘했어요.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봐주고, 이렇게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 참으로 고마워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장난감이에요? 아닙니다. 이 청소년들 자체도 그 어른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으면 거짓말인 줄 알아요. 차라리 오히려 이 친구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화가 나는데 왜 이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다.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제 생각이지만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그들도 마음을 문을 여는 거고요. 반면에 가면을 쓴 정직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자물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교과서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아이들은 지금도 시시각대로 변하고 있고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는요, 실제로 제가 쓰던 교과서를 아직도 쓰고 있는 거 봤는데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해야 되는 건 우리입니다. 잘 안 되었을 때 왜 FM대로 하고 책에 나온 대로 했는데 왜 그러한 피드백이 오지 않는지, 본인 스스로가 근본적인 공부를 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 그리고 청소년들 가르친 선생님들 분들, 칭찬이 좋다, 긍정의 힘, 개소리 집어치우세요. 아이들에게는 1대1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들 성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고, 본인의 스타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얼굴에다가 가면을 씌워버리면 안 됩니다. 솔직하면 말이죠, 손해는 볼 수 있어요. 정직하면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법을 어긴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그러한 정직함이 독이 되어서 후회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항상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솔직해진다면은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 손해를 나중에는 메꾸면 되는 거니까요. 후회는 갚을 수 없는 빚이고 손해는 언제든지 메꿀 수 있는 빚이라는 거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